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박창현입니다. 남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연구에 관한 정책 제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0년도에 저희 연구진이 통일 대비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분석이라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연구를 기반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모아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 동향을 좀 살펴보면 저희 연구 보고서에 나온 연구 동향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지난 10년간 북한 영유아 관련 연구 동향은 좀 어떠했을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좀 했었습니다. 살펴보면은 북한 영유아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 이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다수였지만, 지난 10년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통일 교육이라든지 남북한 비교 연구물이라든지 북한 어린이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유아 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물들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물에 관한 연구들도 보통 이제 그 이탈 주민의 청소년,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영양 결핍이라든지 집단 상담이나 분리 경험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여서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결핍의 개념으로 좀 보고 접근한 연구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난 10년간 영유아 분야에서 그러니까 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나 또 남북한 제도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추후 10년간은 추후 정책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다 심층적인 삶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좀 한다면 더 좋겠고요. 또 유아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다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보다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또 한 연구 중에서 그 북한 영유아 교육보육 이슈를 좀 다루었었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좀 여러 개 했었습니다. 뭐 통일에 대한 것도 하고 코로나도 좀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치원하고 타가소 지난 10년간 그 언론 데이터들을 모아서 네이버로 좀 추출되는 것들을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좀 그려봤습니다. 왼쪽은 유치원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였는데요.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뭐 강령이나 사상, 정책, 김정은, 인재, 과학, 컴퓨터, 영어, 축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치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인재 개발이나 아니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컴퓨터 교육이나 영어, 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김정은 시대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타가소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좀 그려보면은 보통 이제 국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대북, 식량, 병원, 기금, 영양실조, 의료, 유니세프와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로 타가소를 지원하는 그런 대북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치원과 타가소의 구분이 이렇게 확실히 다른 부분은 북한은 유치원하고 타가소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령별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접근은 교사, 교원에 대한 접근이고요. 타가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영양을 공급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워드 클라우드는 우리나라 신문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만의 시각이 좀 들어있다면은 노동신문을 살펴봤을 때 노동신문에서 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올까 살펴봤더니 대부분 혁명이나 사업, 교육, 대학, 뭐 경애, 그다음에 교원 이런 측면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어린이들 중심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사상, 보육, 유치원, 소년단, 아동 이런 관점으로 유아와 어린이가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나만의 신문과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의 차이는 이 워드 클라우드를 좀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관점의 차이도 있고 또 남한과 북한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 제도는 어떨까, 특히 김정은 시대에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북한의 영유아 영사세 인구수와 타가소 유치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36개월에서 59개월 미만의 영유아 기관 취원율이 72.7%로 굉장히 높은데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도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국가 경제 문제와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기관과 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 취원율 70% 이상이라는 부분은 의무교육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데요. 실제로 지역 간 편차가 좀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평양과 또 지방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유치원 접근성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원율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을 좀 살펴볼 때 우리가 타가소와 유치원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있지만 북한은 타가소와 유치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4세 이상은 유치원에서 운영이 되고요. 보통 낮은 반과 높은 반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만 4세는 낮은 반, 그다음에 만 5세는 높은 반 이렇게 2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군부대 유치원, 시군구, 동읍 지역 리 유치원들이 있고 또 군과 동해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유치원도 있고 기업소 공장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의 설립 목적은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 갈 준비 교육을 해주는 교육기관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4세 미만인 타가소는 또 시군구, 동읍, 지역, 리에 다 어린이집 으로 해당하는 타가소가 있고 또 기업소와 농장 타가소가 있고요. 또 주 타가소와 월 타가소도 좀 있는 편입니다. 보통 북한 전역에 공장, 기업소, 농장을 설치해서 근로 여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고요. 이 타가소는 전머 기반 1개월부터 시작해서 젖대 기반, 교양반, 또 유치원 준비반까지 해서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타가소는 유치원을 가기 전까지 기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 교양 기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속인데요. 여기 똑같이 유치원은 교육성, 그리고 북한은 또 타가소는 보건성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건성이 있고 지방과 리 단위에서 보건 부서들이 있고요. 리 단위에는 뭐 군경영위원회, 산하의 농촌위원회라든지 협동농장관리위원회 등에서 또 타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또 지방의 교육부가 또 이런 부분들을 전달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근로단체 조직이나 당조직 연합이라든지 이런 당조직이 연합하고 또 지원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중앙유치원 타가소는 중앙 예산을 통해서 뭐 학용품 필기도구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하고요. 시군구 이런 파트에서는 뭐 지방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 협동 농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공동 소비자금 뭐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뭐 생산물을 조금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방향은 기조로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또 우리나라랑 좀 남한하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교직원에 관련해서는 유치원은 교양원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타가소에서는 보육원이라고 부르고요. 교양원은 교원대학교를 졸업해야만 자격을 딸 수 있고요. 보육원은 중학교 졸업자들이 주로 대다수가 많고 또 보육원 양성소를 거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치원에서는 주로 정치사상 교육을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르치고 지적교육, 우리말 셈세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정서교육이나 체육교육들도 하고 있고 또 놀이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타가소의 경우에는 뭐 보건성 규칙에 따라서 타가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통 위생이라든지 뭐 발육 양육 대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보통 어떤 교육의 중심보다는 모유나 이유식이나 밥 먹이기, 용변 가리기 등의 교육을 하고 또 언어 교육 등에 대한 부분, 놀이나 유희 이런 부분, 보행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유치원 제도 분석을 좀 해보면요. 북한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 14년 4월 1일부터는 12년제 의무교육을 해서 굉장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유치원 2년 과정 중에서 1년이 보편적 의무교육에 속합니다. 높은 반이, 만 5세 높은 반이 의무교육에 속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지금 영유아 교육 보육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유아 보육 교양법에 보면 유치원을 소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과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보육 체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키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높은 반은 이제 교과서도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건 교과 교육이 아니라 통합 교육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서 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 5세 유치원 교육이 초등준비 교육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의무교육제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의무교육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아교육계에서 지금 현재 뭐 4, 5세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도 이야기가 나오고 학제 개편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미 만 5세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측면에서는 좀 다른 뭐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북한의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뭐 유니세프 등의 통계 수치를 좀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본다면 북한의 유치원과 타가소에 참여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발달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북한 유치원과 타가소의 교육과 보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역과 경제적 계급 간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남한의 유치원은 교과서가 없지만 북한의 유치원은 교과서로 가르치는데요. 그 교과서는 사실 그림으로 된 교과서입니다. 높은 반은 주로 교과서를 운영하는데요. 낮은 반은 보육 교양제로 교과서가 없고 춤과 노래, 체육 등으로 주로 놀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교과를 배우지만 또 낮은 반에서도 때로는 높은 반에서 하는 교과서를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의 낮은 반은 그러니까 만 4세 정도는 노래, 춤, 체육, 뛰어놀기, 어린 시절 이야기들 중심으로 활동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치원 높은 반은 주로 교과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반에서는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시절 이야기는 결국에는 교과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유치원에 연구실을 만들어서 사진을 붙여놓고 가르치고 또 교과서는 우리말 셈세기, 그리기, 만들기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체육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새로운 변화는요. 사실 유치원 통합교육이 강조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북한에서는 매체를 통해서 통합교육의 특성과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통합교육에서는 놀이와 관찰, 이야기의 보기와 같은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자기의 개성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법에서 보다시피 유치원 교육을 사회주의 철학에서 개인의 개성 발전 촉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변화이고요. 이전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반 교과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 북한 유치원에서 2013년도부터 통합교과서 5건이 등장했고요. 통합교육을 실시한 건데요. 주로 9개 교과목에서 생활주제로 볼 수 있는 5개 교과서로 편찬이 된 과정을 겪었는데요. 1권은 우리 유치원, 2권은 무지개 동산, 3권은 참말 좋은 우리나라, 4권은 흰눈이 내려요. 그리고 5권은 소학생이 된대요. 라는 제목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반은 1, 2, 3, 4, 5권까지 배우고 있고 1, 2권은 낮은 반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의 내용은 사실 주제별로는 되어 있지만 각 주제마다 혁명사상이나 도덕교육이나 우리말 교육, 그 다음에 정서교양이나 뭐 건강, 몸 단련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정 이후의 유치원 교육은 통합교과와 더불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북한 교과서의 표지인데요. 보면은 좀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없지만 우리 유치원이나 또 무지개 동산이나 그다음에 참말 좋은 우리나라의 내용을 보면 요 소주제 중심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눈이 내려요와 또 소학생이 되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수에 대한 거, 선생님에 대한 거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학습지와 같은 느낌으로 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제도를 살펴보면 놀이 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운동놀이, 춤놀이, 지능놀이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놀이에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또 북한에서 탈북하신 또 교양원 선생님들 면담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의 교양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어떻게 놀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모님들이 데려오는 시간까지 낮은 반은 모나무 쌓기, 종합놀이, 조선지도 맞추기 이런 지능 놀잇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고요. 또 교실 청소도 같이 하고요. 낮잠실 이불 정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방과 후에는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한 어린이들이 때로는 가정 방문을 하면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상류, 그다음에 중상류층의 어린이들은 귀가 노트북을 켜놓고 아동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부모 지도하에 숙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제가 끝나면 아이들이 인라인,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라고 하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은 북한의 이제 유아 교육을 좀 본다면은 수재 양성을 위한 특수한 어린이들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수재 양성을 위한 요 교육은 특히 유치원에 남아서 담당 교양원들의 지도를 많이 받는 경향이고요. 이런 지도에는 어떤 계급의 차이는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유치원 시스템 전달 체계를 좀 보면은 사실 북한에서는 오전 돌봄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8시에 출근해서 그냥 8시 30분까지 조회를 하고 9시까지는 아이들이 체조를 좀 하고 또 20분, 그 이후에 20분간 수업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 수업은 좀 간식을 또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내에 또 급식실이 있어서 간식은 국가에서 지급된 빵이나 손가락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지급해서 그런 것들을 먹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 있는 유치원들에게만 좀 한정돼 있다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별로 없어서 다 부모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양원들이 이런 부분을 대부분 학부모들에게 지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의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대부분 학부모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유치원 학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낮은 반, 높은 반으로 운영되고 12년 체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높은 반이 포함됐는데요. 교양원 자격을 살펴보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양원들은 전국의 22개의 교원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양원 학과, 그리고 군시, 에 설치된 1년제 교양원 양성소라든지 통신교육 체제를 통해서 양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보통 그 교육 지도기관이나 지방 행정기관, 그다음에 해당 감독을 하는 통제기관에서 다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마다 3년제 교원 대학이 있고 교양과와 교원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양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양원이 되고 교원과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보육의 목적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건 이제 북한의 타가소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치원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고요. 이제 뭐 보육교양법에 따라서 타가소도 이제 관할이 되는데 유치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양하는 그런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타가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릅니다. 그래서 보육원들도 마지막 일과가 끝나면은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교수안이라고 부르면서 그 보육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걸 작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의 타가소 시스템을 좀 보면은 결국에 유치원하고 똑같이 시군구, 동, 리마다 국가 책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지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서 현재 타가소 운영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가소 및 유치원 담당 지도원들은 주로 여성이고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요.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의사들이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육종사자 관리는 사실 보육원들인데요. 보육원들은 사실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교수 강습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양성반에서 보육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학력의 격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보육원 양성을 하는 선생님들은 2년마다 급수 시험을 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좀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관점을 좀 비교해서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정책 과제와 미래 연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의무 교육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무상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 있고 학제 개편과 유보 통합 논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북한의 체제와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이나 시민교육을 강조한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2007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로는 사실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이 누리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한반도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으로 우리는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아 단계가 통일교육지원법에 사실 담겨 있지 않아서 지금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걸 발의해서 통일교육지원법에 유아 단계가 포함되어서 유아도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했는데요. 아직은 계류 중으로 통과가 아직은 안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속히 통과되기를 지원하는 그런 그 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포용정책과 연결한 평화통일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이 시민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교육이 교조적인 교육이 아니라 북한 영유아의 삶과 놀이,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하고 일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랑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이 좀 재구조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교사교육을 재편해야 되는 지점에서 또 평화통일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과 기본 소양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앞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정부에서 또 가능하다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협력체를 좀 마련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아와 교사,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포함해서 교육 철학이나 교육과정, 자격 양성체제나 학제, 그다음에 남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용어 차이 같은 것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교재 교류 같은 것도 서로 협력하는 것,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북한은 사실 그 체제에 대한 그 안정성 때문에 사실 프린터 이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다 수기로 교산을 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우리가 80년대에 우리가 교수안을 우리도 쓰고 있는데 그런 교육 기본 계획안들을 쓰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관점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서로 교류해서 또 더 좋은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유나 보건의료, 에듀테크나 과학교육에 대한 도입 같은 것들을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교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도 저희 연구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독일도 시민교육이나 가치교육이나 배려교육을 강화하면서 통일교육을 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중심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통일에 대한 미래교육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또 육아정책연구소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제도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또 통일 독일이 어떻게 동독과 그다음에 통일 독일로 만들어가는 서독이 어떻게 같이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사례를 심층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유아교육 보육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접근을 하기 위한 정보 접근성이나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워서 연구를 다양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육아정책연구소에 북한 영유아 교육 연구센터를 마련해서 사실 이런 정보나 학술 연구나 그다음에 인적 교류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당장은 어렵지만은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제언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